네, 안녕하세요. KNS 어건 천윤진입니다. 오늘은 영동고하고 남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 분석 시간인데요. 남고 중에서 영동고등학교하고 중산고등학교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화면에 영동고등학교, 오른쪽 화면에 중산고등학교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영동고등학교는 교과서 2가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이라는 부교재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은 지금 사용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가 2개가 들어갔는데요. 2021학년도 작년 6월 학력평가, 그 다음에 올해 1학년 6월 학력평가. 그래서 제가 영동고등학교의 올림포스 독해 기본이랑 모의고사 지문이랑 전부 다 합해봤거든요. 교과서 지문 말고 교과서 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총 지문의 개수는 51개 정도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중산고등학교로 넘어가시면 중산고등학교는 교과서 능률 김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다르죠. 그 다음에 부교재 쓰고 있는데 리딩 파워라는 둘 다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 독해 기본도 그렇고 리딩 파워도 그렇고 둘 다 EBS에서 나온 그 교재예요.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이 있습니다. 리딩 파워 유형편이 단계가 기본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완성을 쓰고 있고 시험 범위는 5, 6, 7, 8, 9, 10이었는데 5, 6, 7, 8, 9, 10과의 중간에 도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거 빠지고 지문이 들어갔습니다. 둘 다 EBS 교재고요. 모의고사 역시 들어갔는데 2017학년도 고1 11월 학력평가 18번부터 45번까지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산고등학교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부교재를 합치면 지문의 개수가 47개에서 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영동고등학교하고 중산고등학교는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뭐 휘문고 중동고랑 비교했을 때 시험 범위가 많다. 학력평가가 들어가는 지문이 교과서 외 지문이 많고 부교재가 따로 있어서 시험 범위가 일단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시험 범위가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영동고등학교는 총 32문항이 나왔고 중산고등학교는 38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중산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38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빈칸이 16문항이 나왔습니다. 중산고등학교가. 중산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문항수 가장 많았어요.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남고, 여고, 공학 모든 학교 통틀어서 시험 문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50분 동안 38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문항수가 많다. 영동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문항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고들이 경기고등학교하고 중산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남고들이 보통 문항수가 좀 적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이제 점점 많아져서 중산고하고 비슷해지는 건데 휘문고, 중동고, 영동고, 단대부고는 문항수가 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해볼 만하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영동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총 32문제, 객관식 30문항, 서술형이 2문항. 영동고등학교는 그래도 숨통이 트일 때가 있네요. 서술형이 2문항밖에 안 되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나왔느냐. 교과서는 6문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서 16문제 나왔고요. 부교재에서 10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교과서도 무시할 정도의 문항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교재와 학력평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산고등학교 어머님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화면에 있습니다. 총 38문장 나왔습니다. 8문항이 나왔습니다. 객관식은 32문항, 서술형이 6문항 나와서 중산고는 영동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서술형이 많이 출제된다. 그 다음 교과서 분야별로 들어가실게요. 교재별로 교과서에서 9문항,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10문항, 부교재에서 19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산고등학교는 교과서하고 학력평가하고 부교재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한 그 시험 범위 출처에 함몰되거나 집중돼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문항수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하고 모의고사가 문항수가 비슷하고 부교재가 좀 많기는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산고등학교는 모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책에서 다소 골고루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그 다음에 각 책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렸고, 여기 어머님들이 보실 자료는 그러면 듣기, 어휘, 어법, 독해, 영작별로 문제가 어떻게 몇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가를 제가 설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교 모두 듣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남고에서 듣기가 출제되는 학교는 휘문고밖에 없고요. 휘문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남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듣기는 출제되지 않아요. 영동고등학교 어머님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 화면부터 먼저 보실게요. 영동고등학교는 어휘가 10문항이 나왔습니다. 어법이 6문항, 독해가 15문항, 영작이 1문항이 나와서 어휘, 어법, 독해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독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거 제가 이제 먼저 분석해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설명회를 할 때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설명회를 할 때 어머님들께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내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해 드리면서 독해 문제가 문항수가 많은데 중상고등학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독해가 24문항이 나왔으니까 문항수가 많기는 한데 이게 독해가 어떤 변별 문항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독해는 맞고 들어간 다음 어휘, 어법, 서술형에서 점수가 등급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는 기본적으로 맞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변별 문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치권의 남고의 독해 문항의 흐름이 어떠냐면 독해 문항의 지문을 심하게 변형을 시킵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단순히 제목이 뭡니까? 요지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순서 나열이 어떻게 됩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갑니까? 와 같이 수능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수능 유형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수능 유형 21번이 함의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어두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 문맥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아이들이 좀 한번 그 문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함의추론 21번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치권 남고에서 독해에서 두 번째 특징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지문 변형이 심하게 된다. 모든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여고가 지문 변형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지문을 암기했을 때 50개가 되는 모의고사 지문을 암기하고 교과서도 암기했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문제 당연히 나오지만 변별 문제로 작동하는 구간이 있다. 독해에서도. 그래서 지문 변형을 세게 한 다음에 그 지문 변형에서 예를 들면 어휘를 묻는다거나 어법을 묻는다든지. 두 번째 특징은 그냥 단순히 이제 지문을 암기하며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독해를 해보고 이 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글의 주제가 뭘까? 이 글의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뭘까? 라는 사항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측정한다. 따라서 남고의 독해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출제되지만 변별 문제가 두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서. 그래서 현재 대치권의 남고의 독해 문제의 특징은 그냥 다 맞아야 하는 문항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독해 문제에서도 이미 변별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독해 문제가 녹록하지 않다. 독해 문제조차도 녹록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작 문제는 이따가 보실 건데요. 영동고등학교 영작 문제 한 문제 나와 서술형이 2문제니까 영작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없죠. 중상고등학교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휘는 9문항 비슷하죠. 어법은 3문항이 나왔습니다. 중상고등학교가 어법이 3문항이니까 어법이 적게 나오네? 그럼 중상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우리 아이는 어법을 조금 힘을 빼도 되겠지? 중간고사 때는 7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때 3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이 자료만 보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독해 24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4문제 중에 16문제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다. 요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 제가 이따 다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작 문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휘하고 어법하고 독해하고 영작하고 모의고사하고 부교재하고 교과서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각
책에서 어휘 문제가 몇 문제 나왔겠느냐인 건데요. 교과서에서 어휘 문제 3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어휘 문제가 5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2문제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법 문제는 교과서에서 1문제 나왔고, 부교재에서 4문제 나왔고, 학력평가에서 어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영동고등학교요. 독해는 교과서에서 2문제, 부교재에서 8문제, 부교재는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뒤에 숫자 보이시나요? 5문제가 출제되었고, 영작은 2문제였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객관식 자료입니다. 자, 서술형으로 넘어가시면 서술형의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요. 어법 문제가 1문제 나왔고, 영작 문제가 1문제 나왔는데 교과서에선 출제되지 않았고, 부교재에서 어법상 틀린 거 3군데 찾아서 고치시오라는 문제는 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영작 문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영작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동고등학교는 객관식은 그러면 주로 부교재와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서술형은 전부 교과서를 제외한 부교재에서 3문제, 모의고사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중상고등학교로 넘어가시면 요 자료는 이제 객관식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상고등학교 38문제 중에 객관식, 교과서, 부교재, 학력평가 그 각 책에서 어휘는 교과서에서 중상고는 1문제, 부교재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이었습니다. 4문제, 모의고사 2017학년도였겠죠. 11월 거. 거기서 2문제 나왔고, 어법은 교과서에서 1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죠. 객관식에서. 잠깐만. 선생님 아까 어법 3문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객관식에서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2문제는 서술형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 3군데 찾아 고치시오. 모두 찾아 고치시오라고 서술형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독해로 넘어가시면 교과서에서 3문제, 부교재에서 15문제, 모의고사에서 6문제가 나왔고, 영작은 당연히 서술형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주관식 서술형으로 넘어가시면 서술형에서 어휘 문제가 교과서에서 2문제, 어법 문제가 2문제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거 3군데 찾아서 고치시오. 그 다음에 빈칸이 없고 뭐 있는 대로 찾아 고치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문제죠. 늘 출제되는, 대치권에서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서술형에서 영작이 모의고사에서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영작이 이제 중상고등학교만의 특징이 있어서 기출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어휘 문제 첫 번째 어휘. 자, 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화면이 영동고등학교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중상고등학교 문제인데 각각의 지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부분이 지문이 변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동고등학교에 보시면 빨간색 지문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문에 어떤 지문을 추가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에 어휘가 맞는지를 측정한다. 중상고등학교의 어휘 문제는 어휘 자체, 그러니까 요즘에 대치권의 남고의 특징이 뭐냐면 중동고등학교하고 단대부고를 제외하면, 중동고등학교는 좀 그 고등학교의 특징이 있고 단대부고는 단대부고 단어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남자고등학교가 어휘를 소름 끼치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휘문고등학교에 듣기도 물론 어휘가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제시 어휘를 보면 1번은 probably고, probability고요. 2번은 predicted고요. 3번은 near, 4번은 neglected고 5번은 fluently인데 이런 단어를 모를 리가 없죠. 어휘 문제의 특징은 뭐냐? 영동고등학교에서는 지문 변형이 세게 일어난다. 영동고등학교는 원래,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번 다시 중간에 말씀드리면, 영동고등학교는 원래 시험이 쉬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기준으로 매우 어려운 학교가 되어서 사실상 남고에서 이제 시험이 유난히 쉽다 이런 학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남고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휘문고도 지난주에 저희가 휘문고하고 중동고하고 같이 설명회를 드렸잖아요. 휘문고조차도 사실은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은 작년 2학기 때부터 징후가 보이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험이 매우 어려졌기 때문에 대치권의 남고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 난이도가 중간고사 기말 난이도가 쉬운 학교가 있나요? 그런 학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그런데 어휘에서는 이제 어떻게 출제하고 있냐면 어휘 자체를 세게 내는 학교가 있고 중동고등학교고 휘문고등학교, 단대부고는 어휘책이 따로 있고 나머지 경기고나 영동고나 중상고는 어휘 자체를 소름 끼치게 내지는 않지만 지문 변형을 해버린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학교는 지문 변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남고 지문 변형 심하다는 말씀은 제가 한 10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중상고등학교 보실게요. 중상고등학교의 문제가 역시 뭐냐면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변형이 된 거고요. 문장 하나가 삽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가 삽입돼 있고 변형이 되어 있는데 이 변형된 부분에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동고등학교하고 중상고등학교의 어휘의 특징은 어휘 자체가 선지를 보시면 1번에 be equal to가 동등하다는 뜻이니까 어렵지 않지요. 2번에 hold on to는 고수하다, 고집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렵지 않죠. 3번에 bring about은 초래하다라는 뜻이니까 초래하다, 어떤 결과를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어렵지 않죠. 4번에 make up for는 보상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죠. 단어가 어려울래나요? make up fo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관용 표현은 애기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답이었습니다. 5번 come up with는 어떤 생각을 해내다, 떠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상고등학교는 제시어도 쾌적하지는 않네요.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이런 제시어가 있지만은 뭐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단어를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이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휘의 특징은 말씀드리면 지문 변형이 세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지문 변형이 세게 되는데 그 지문 변형한 부분에서 맞는 어휘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휘력도 탄탄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그 다음에 문법 파트 영동고등학교하고 중상고등학교에 보실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 영동고등학교 신났습니다. 예, 영동고등학교 신났죠? 지문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냥 아이들은 이 지문을 시험 보면서 시험 보러 들어가서 이 지문을 보면은 이것은 처음 보는 지문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문 변형이 교과서거든요. 교과서인데 지문 변형이 너무 세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과서네라고 생각했다가 쭉쭉쭉쭉 읽다 보면 이거는 처음 보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지문 변형이 된다면요. 여기서 어법상 쓰임이 옳지 않은 거 2개 고르는 겁니다. 자, 지문 변형이 영동고등학교가 굉장히 세게 되고 있네요. 계속 관통하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중상고등학교를 보시면 다행히도 중상고등학교는 지문 변형이 소름 끼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밑줄이 영동고등학교처럼 폐쇄형으로 단어에 그어져 있지 않고 개방형으로 문장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with부터 living까지 차분차분 다 봐야 할 것이고 어색한 부분을 2군데 고르라는 거니까 영동고등학교하고 중상고등학교의 어떤 흐름이 보이시죠? 법상 틀린 거 한 군데 골라라. 이제 이런 문제는 남고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법이 어려운 건 아니겠으나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어법이 어렵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정리해서 다시 산뜻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줄에 graduated 2번에 is 3번에 aren't 4번에 what 그 다음에 5번에 countries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동사, 준동사, 관계사, 접속사 부분입니다. 늘 어머님들이 들어오셨던 부분이고 아이들도 늘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법 사항 자체가 관사와 명사의 쓰임을 묻는다든지 비교급의 뭐 노베르된 투부정사가 뭐 그거 할 만큼 뭐 어리석지 않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어려운 관용 표현을 묻는다거나 비교급 최상급에서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 문법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문법 자체의 어떤 고난이도보다는 전체 지문 변형 그리고 문제를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법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독해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영동고등학교 독해 문제입니다. 제가 영동고등학교하고 중산고등학교를 같이 실어놨는데요. 영동고등학교는 이게 문제가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문제를 제가 다 실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제가 지문만 어머님들께 일단 영동고등학교 독해 먼저 보실게요. 지문만 발췌해 왔습니다. 29번에서 30번 문제인데요. 자, 지문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이거 지문 변형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이 있고 다른 지문을 그냥 하나를 더 덧붙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효과가 두 개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지문을 다시 독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해를 하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가지고 영동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 29번에 윗글에 빈칸 A씨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데 빈칸이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빈칸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B 빈칸은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을 봤을 때 연결 부사 같은 거 무엇이겠습니까? 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연결부사는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려우실까요? 연결부사 제시어 자체가 뭐 likewise부터 nevertheless까지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연결부사는 아니니까 연결부사 자체는 쾌적하지만 일단 처음 보는 지문에서 그 다음 30번은 윗글의 빈칸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뭐냐? B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에서 빈칸에 알맞은 표현이 뭐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영동고등학교의 독해 특징이 있다는 거죠. 지문 변형을 세게 한다라는 말은 문장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지문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문을 넣을 것인데 영동고등학교는 문장 자체를 전환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휘문고등학교의 특징이죠. 영동고등학교는 그냥 새로운 지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길게 제시한다. 원래 우리 아이들이 공부했던 그 길이의 호흡보다는 길게 제시된다. 시험에 갔을 때는. 그리고 그 처음 보는 지문에서 알맞은 표현이 뭐겠느냐는 건데요. 여기서 제시어도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1번에 be confirmed by는 알 겁니다. 그런데 2번에 be subject to라는 관용 표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아실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회를 드리면 계속 어머님들한테 자제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여쭤보신다면 자제분들한테 여쭤보신다면 야!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be subject to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인 거죠.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뜻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괴롭히지 않나 반성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설명회를 하다가 자제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3등급을 기준으로 하여서 3등급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3등급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력이겠느냐? 현재 스코어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be subject to는 이런 느낌이죠. 어디에 종속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뭐 한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해가지고 주어 앞에 주어가 있겠지 않습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to 뒤에 나오는 그 존재한테 종속된다. 주어는 어쩔 수 없이 뭐 to 뒤에 뭐 그런 동작을 해야만 한다. 요런 뜻입니다. 요 표현을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알고 있다면 1, 2, 3등급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be subject to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1, 2, 3등급을 논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겠나. 다른 표현들은 어려운 표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동고등학교는 요런 특징이 있다. 지문 변형이 세게 되고 그 다음에 제시어를 줘서 독해를 해나가는 방식인데 제시어가 쾌적하지는 않다. 뭐 하나 변별되는 표현이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정도 마무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중산고등학교 문제를 보시면 중산고등학교는 특징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동고등학교는 지문 변형이 세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제시어가 다소 한두 개가 까다로울 수 있고 그 제시어로 변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산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자, 중산고등학교 오른쪽에 보시면
아니면 5번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교재 지문입니다. 중상고등학교 부교재는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에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변형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그런데 인사이트 통찰력이란 뜻입니다. 통찰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 두었습니다. 이 통찰이라는 단어가 이 독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를 묻는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지문을 암기해서 인사이트에 밑줄을 딱 그어놓고 인사이트에 알맞은 단어가 뭐냐라는 문제도 물론 출제됐습니다. 제가 아까 빈칸 16문제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빈칸 유형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출제되는 문제니까 빈칸 문제가 많이 나온 게 이례적일 뿐이죠. 빈칸을 16문제를 냈다라는 것을 제가 이따가 정리를 해서 드릴 거지만 중상고등학교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이 인사이트가 본문에서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중상고등학교 10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밑줄 친 implicit memories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implicit memory, 내적 기억이라는 요 밑줄을 그어놓고 내적 기억의 예가 아닌 걸 골라봐라 라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implicit memory에 빈칸 그어놓고 implicit memory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말로 바꾸겠습니다. 내적 기억 작용으로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설명한 내용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는 걸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문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적 기억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억이었지.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죠. 선지를 보면서. 중상고등학교의 독해의 특징은 따라서 어떤 문제냐면 빈칸 많았다라는 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을 읽고 단답형으로 지문을 그러니까 50개 정도 되는 지문 그 물리적인 양의 지문 시험 범위를 공부하고 들어갔을 때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출제하지만 중상고등학교의 색깔이 첫 번째가 또 독해의 색깔이 뭐냐면 그 독해를 읽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간접 독해 방식이 많이 출제가 된다. 따라서 중상고등학교를 가실 분들은 근데 이 특징이요. 중상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 특징이 중상고등학교만의 특징은 사실은 아닙니다. 휘문고, 중동고, 영동고, 중상고, 경기고 이 5개 남고의 특징이 지금 전체적으로 특징이 같은 맥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해만 놓고 보면 대치권 남고가 대치권 여고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치권 여고가 숫자가 적어서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고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진선 요고는 독해가 어렵습니다. 그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남고의 독해 문제가 비단 중상고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남자 학생들의 전체적인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지문 변형이 세게 된다던가 아니면 2차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휘를 많이 바꾸어 둔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지문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 전체적으로 전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남고에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의 남자분들 중에 이건 남녀공학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남자분들 중에 이제 남고를 가실 분들 중에는 과고나 영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준비를 한다. 그래서 뭐 영어를 등한시했다. 암기가 싫다. 어휘를 공부를 안 했다. 암기가 싫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안 했다. 암기가 선생님이 싫다. 그래서 영어를 안 했다. 수학이랑 과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가 밀렸다. 등등등등 제가 한 4억만 번 들은 다종다양한 다 모두 타당한 이유로
만약에 영어 독해 급하니까 영어 독해 공부도 충분히 안 하시면 2년 전까지는 이제 그럴 때 급하게 어법하고 어휘를 일단은 급하니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법하고 어휘를 일단은 급하게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2는 달라요. 그러니까 엔데믹 이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만약에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당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하셔야죠. 당연히. 영어가 밀릴 수밖에 없죠. 상대평가를 어떻게 절대평가가 이기겠습니까? 말이 약간 이제 이렇게 냉소적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 것이고, 어머님들이나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타당하죠. 우선순위를 물론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다가 우리 아이의 어떤 지구력이나 집중력이나 아니면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어를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내신 대비를 또 들어가니까 뭐 못하겠죠 또. 그래서 11월 초까지 이제 아이가 영어를 좀 이렇게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 11월 이제 1주, 2주부터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일단 어법 어휘를 해야 되겠죠. 11, 12, 1, 2 4달밖에 없으니까 어법하고 어휘를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독해였고 2년 전까지는 독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문제가 다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3등급 이상을 받기는 좀 불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법 어휘를 완벽하게 하고 가도 남고는 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독해도 각 학교의 색깔을 내면서 어떤 학교 한 학교도 쉽게 출제하고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남고는 여고는 진선 빼고 숙련 경기는 쉽습니다. 남자분들이 남고를 가실 때 독해는 대충 하고 그냥 어법 어휘로 먼저 공부를 좀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법, 어휘, 독해 모든 부분을 성실하게 차분차분 준비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간다라고 이 태세를 좀 전환시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는 독해 문제 자체가 쉽게 출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고조차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서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상고등학교가 빈칸이 16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빈칸이 16문제 나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빈칸 문제는 이제 저도 선생이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문제 유형 자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빈칸 빵 구멍 뚫어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느냐, 그리고 선지를 줄 때 단어,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만한 단어,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있지 않겠어요? 단어 한 3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변별할 수 있는 단어 2개 정도 제시해서 빈칸 뚫어놓고 그 다음에 선지 5개 오지선다 만들어서 문제를 내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빈칸 추론 문제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문제거든요.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그런데 중상고등학교에서 빈칸 문제가 16문제나 나왔다. 기말고사에 38문제인데요. 전체가 38문제였는데 38문제 중에서 독해 중에 빈칸이 16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반 아닌가요? 반이죠. 반이 16문제가 나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 선생님들이 연구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상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보시면 기분이 나빠서 네가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쾌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유형을 반을 냈다, 50%를 냈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그 영어과 선생님들은 연구를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빈칸을 낸 다음에 단어를 아이들은 모르는, 선생님들이 아는 단어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실력을 늘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너는 그렇게 말하니?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빈칸 유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빈칸 유형은 좋은 유형입니다. 그 문제 유형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문제 유형을
시험을 보는 아이들한테 16문형이나 내고 그 다음에 전부 그 문형이 빈칸이다 라는 것의 특징 말씀드렸죠. 출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할 수 있는 문형이다 라는 것을 중상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를 낼 때 연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좀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출제하시는 건 아니에요. 중간고사 때는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상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이들의 근본적인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의 있게 내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출제한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중상고등학교 내신 문제는 그냥 이건 아니 그냥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엿을 드세요 라는 의도가 다분하다. 수학 문제도 그렇고 영어 문제도 그렇고 지저분하고 연구는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중상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같이 영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보고 기출문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등학교 아까 영작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고 했는데 영작을 그냥 단어를 뿌려서 쓰는 게 아니었고 이게 항상 영동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특징 문제인데 보실게요. 선원 수령 2번, 1번은 어법상 틀린 거 세 군데 찾아 고치라는 거였으니까 말씀드릴 게 없어서 뺐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건에 맞게 영어로 작성하시오. 중상고등학교 문제 볼게요. 서술형 5번,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쓰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서술형의 첫 번째 특징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이거 볼 때 조금 힘들어 하세요.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것을. 그래서 서술형 일단 첫 번째는 조건이 항상 제시되는데 그 제시되는 조건을 좀 정성스럽게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시되는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되지 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뭐 이거 맞는 이렇게 써도 맞는 거 아닌데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이렇게 써도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탈락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모의고사 지문 부교재 지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하이브랜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품 브랜드와 관련해서 어떤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지문을 주고 영작을 하는 건데 질문이 뭐냐면 앵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런 명품 샵에서는 앵커라는 어떤 그 작동을 하는 그 물건이 이용되는가? 앵커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1층에 가면은 샤넬 매장이 있고 샤넬 매장을 이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는 제품들이 있죠. 이 제품을 앵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당연히 비싸죠. 되지도 않게 뭐 가방 하나가 뭐 에르메스는 뭐 3천만 원, 뭐 8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뭐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버킨백 같은 거를 에르메스 매장 앞에다가 이렇게 5천만 원짜리 버킨백을 이렇게 디피를 해놓습니다. 그거 제품 앵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명품 가게에서 앵커 제품을 우리가 저같이 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저 같은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사람도 버킨백 얼마고 이런 걸 압니다. 그러면 제가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앵커 물건을 봤을 때 이거 예쁜데?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거 5천만 원이니까 사더라도 이거 사고 싶은데 한번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여러 번 하고 사던가 뭐 못 사던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품샵에서 앵커라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 왜 쓰이는지를 설명해 놓은 글이에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왜 앵커가 그러면 명품샵에서 쓰이는가라는 걸 질문을 했고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할 때 조건에 맞추고 제시어를 맞춰서 쓰라는 거니까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까다롭다는 거. 그다음 중상고등학교 문제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고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래 보시면 A, B의 빈칸에 알맞은 게 들어가는데 A에 그냥 내가 아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철자 개수를 제시했습니다. 4년 전의 중동고등학교 문제처럼. 박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A에 들어갈 알맞은 음소가
음소라는 표현보다 이 쉬운 표현이 이게 뭐죠? 철자. 네, 죄송합니다. 철자. 요 A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그냥 문맥상 알맞은 걸 쓰면 안 되고 철자를 제시함으로써 APPLE 요 철자를 제시함으로써 아이들이 아무거나 아무 단어나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고의 서술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B번도 마찬가지죠. B번에도 박스를 제시했습니다. 자, 근데 B번의 특징을 보실게요. B번은 어떻게 제시어가 제시되고 있냐면 박스가 4개인데 맨 첫 번째의 첫 글자 G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교과서 지문 당연히 알겠죠,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를 요약하는 건 쉽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쓰려고 봤더니 빈칸을 요약 A, B에 쓰려고 봤더니 철자 개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써보고 탈락. 이거 써보고 철자 안 맞고. 이거 써보고 잠깐만 첫 글자가 G네? 그럼 이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중상고등학교 문제는 출제자는 출제하기 쉽습니다. 푸는 사람들은 지저분해서 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고는 전체적으로 서술형의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동고등학교와 중상고등학교의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동고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을 논해 보려면 어떻게 각 부분별로 준비가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 기본 어법을 중심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능력을 함양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어휘는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수준의 어휘력을 활용하는 능력. 어휘를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활용해야 합니다. 서술형이 존재하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해는 2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완벽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문이 변형되고 지문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직독직해 하는 능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쭉 읽고 월터 미티는 착하게 살았지만 무료하고 지난한 하루하루 의미 없는 하루를 살고 있었죠. 라고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능력을 함양해야 되겠다. 그래야 2차 이해 독해력을 묻는 문제를 뚫고 빠른 시간 안에 풀고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술형은 어법, 어휘, 영작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이 서술형이 항상 고등학교 내신의 관건이 되므로 저희 학원에서 서술형은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